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이고요. 오늘은 생업을 마치고 식구님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모멘텀 지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MACD 보조 지표를 했죠. 스토캐스틱 또한 같은 모멘텀 지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캐스틱을 보고 단기 매매의 마법의 지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또 스토캐스틱을 공부하고 보조 지표를 적용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마법의 지표다라는 말에 다시 반납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지표이고요. 우선은 모멘텀 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잠시 복습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현재 주가를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어떻게 비교하느냐, 일정 기간의 전의 주가와 차이 뺄셈으로써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로 계산하는 방법은 MACD 지표가 있었고요.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잠시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와 같이 차이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가 하나가 있으면은요, 요것의 가로축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요것을 뺄셈은 0, 그리고 가격 차이에 따라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이렇게 변동하는 지표를 우리는 MACD 모멘텀 지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비율로 계산하는 ROC라고 하는 것은 Rate of Change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전 주가, 어떤 기간에 가장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것, 분자는 현재의 주가에서 최저가를 뺀, 따라서 이렇게 비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을 곱하면 퍼센트죠. 비율.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은 0에서 100까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 분모 일정 기간 전의 주가는 최고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최고가에서 분모 가장 낮은 가격 최저가, 이렇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못 쓰여지네요. 그리고 분자에는 현재 주가에서 그리고 최저가 가장 낮은 주가를 빼게 됩니다. 분모는 그러면 가장 높은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니까 가장 클 것이고요. 현재의 주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빼니까 어쨌든 분모보다는 작은 값으로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니 100분율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스토캐스틱이 바로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요식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기울기를 배웠죠. X 증가량분의 분자는 Y값의 증가량,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변화율, 바로 미분입니다.
스토캐스틱 등의 지표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현재 주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만든 모멘텀 지표에 해당을 하고요. 이와 같이 나눗셈 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미분값을 구하여 주가 변화의 기울기로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우하향을 하게 되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같은 기울기일지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급등으로 간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급락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MACD가 주가 추세를 확인하거나 추세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유용하다면 스토캐스틱은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즉 매수와 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차트에서 MACD는 추세 또는 추세의 변화, 스토캐스틱은 매수와 매도, 따라서 동시에 보는 것이 편리하다. 요 아래에 저는 RSI라는 모멘텀 지표와 아래 요것이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슬로우죠. 스토캐스틱에는 패스트와 슬로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트는 빨리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변동폭이 상당하게 자주 변하게 되는, 따라서 이렇게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초단기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중장기에 적용하는, 그래서 보통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원리와 계산하는 방법은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러고요. 조지 레인이 개발을 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 등락을 보인 범위, 즉 최고가와 최저가 안에서 현재 주가는 어느 쯤에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의 기법에 해당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최고 높았던 가격을 100으로 잡고 가장 낮았던 가격을 0으로 한다면 주가는 0과 100 사이에서 이렇게 파동을 보일 것이에요. 따라서 주가가 상승 추세라면 현재의 주가가 100이라는 수치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하락의 추세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0 근방에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패스트 스토캐스틱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패스트만 잘 알아도 괜찮습니다. 패스트 퍼센트 K라고 있는데 요 퍼센트를 퍼센트라고 하지 않고 프로 K 또는 프로 D라고 있습니다. 프로 이렇게 한글로 써볼까요? 이렇게 프로. 왜 프로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 K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D 이렇게 읽는 거고요.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K와 D는 큰 의미는 없고요. 패스트 프로 K는 어떠한 N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마이너스 어떤 N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분에 현재가에서 N 기간 중 최저가를 빼서 곱하기 100, 요 단위는 퍼센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까지의 수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0에서부터 여기 100까지의 수치를 갖게 된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 아래에 슬로우 스토캐스틱인데 요 수치가 바로 맨 아래에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중간이 중앙이 50 그리고 여기 100, 0에서 100까지를 움직이게 됩니다.
패스트 프로 D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프로 K라는 것을 어떤 M밀로서 이동 평균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여기 녹색 선은 60일 이동평균선, 요 청색은 120일 이동평균선, 모두 다가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MACD도 시그널선이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이동평균한 가격이죠. 우리가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떤 기간에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다 보면 그 흐름상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값보다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프로-K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하고 프로-D라고 하는 것은 프로-K라는 선을 M일로 이동평균한 선이다. 잠시 후에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은요, 슬로우 프로 K, 슬로우 프로 D가 있는데 슬로우 프로 K라고 하는 건 패스트 프로 D라는 것을 또 이동평균한 선이고 슬로우 프로 D라고 하는 것은 또 슬로우 프로 K라는 것을 어떤 L 기간종으로 이동평균한 값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패스트 프로 D는 패스트 프로 K를 이동평균한 것이고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슬로우 프로 K는 패스트 프로 D를 이동평균한 것이겠고 슬로우 프로 D는 슬로우 프로 K를 어떤 기간 동안에 이동평균한 값입니다. 이곳에서 K는 무엇이고 D는 무엇이냐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K, %D는 프로 K, 프로 D라고 발음을 한다. 프로 K는 현재 주가 위치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 K가 50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격이 주가의 가격이 과거 일정 기간의 가격 변동 속에서 정확하게 현재 주가는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프로-K와 프로-K선과 프로-D선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면 프로-K선은 일정 기간 동안 등락을 보인 가격 범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백분위로 나타낸 선이고 프로-D선은 프로-K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K선이 20을 밑돌면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을 하고 매수를 준비하고 프로-K가 80을 돌파하게 되면 과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프로-K선이 프로-D선을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를 내면 매수 신호로 또 하향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를 하게 되면 매도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게 되면요, 여기에 빨간 선, 요 아래에 이렇게 볼까요? 네, 여기에 빨간 선이 프로-K 선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이 좀 더 프로-K 선을 이동평균선이니까 조금 더 후행성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프로-D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까요? 현재 오후 5시 25분인데 나스닥 선물이 200포인트 1.6%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요것은 종합주가 지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프로-K와 프로-D 선이 50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네요. 따라서 과매도 영역, 지나치게 매도했으니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코스닥 종합 주가지수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인데 거의 파란색이라면 30 이하이고요. 현재는 대략 35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리게 되면 과매도 영역이어서 이렇게 매수해도 될 지수가 다시 턴하는 상승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K선을 보게 되면요. 프로-K선은 프로-D선. 프로-K선은 일정 기간의 주가 범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100분위로 나타낸 선이다라고 앞서 말을 했고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A기업의 최근 5일간 우리가 일단은 이 M이라는 기간을 5일로 잡았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2,000원. 그러면 여기가 기간은 5일로 잡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2,000원. 따라서 분모는 5,0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종가가 16,0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얼마일까? 현재가는 16,000원, 최저가는 12,000원. 한번 계산해 볼까요? 프로-K선 최고가는 17,000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12,000원이라고 그랬고, 현재가는 16,000원이라고 그랬고, 최저가는 1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5가 될 것이고 분자가 4가 될 것이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0을 이렇게 하게 되고 단위는 바로 퍼센트입니다. 100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약분하면은 20이 되는 것이고요. 20. 4와 곱하면 80%가 되는 것입니다. 80%라고 하는 것은 맨 위 100에 가까운 수치가 되는 거죠. answer 정답은 80%. 잘하셨습니다. 이 의미 중간선인 50보다 80은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주가는 상승 중에 있다. 여기서 5일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사용했는데 기간은 사용자에 따라 10일, 20일, 30일 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진동하는 사이클이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고 완만하게 움직이고 기간을 짧게 잡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파동을 그릴 것이에요. 따라서 신속한 매매 시점을 포착하려고 할 때는 단기선을 이용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요 5일 동안의 선을 짧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단기 매매 그리고 요 5일간이 아닌 20일, 30일을 잡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장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5일을 많이 사용하면 증권회사의 기본값으로도 5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 D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 K선을 어떤 기간 M일로 이동한 선입니다. 보통 3일로 잡습니다. 프로 D선은 급변하는 프로 K선을 이동평균함으로써 완만하게 후행하도록 만든 것으로 마치 MACD 곡선에서 시그널 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선에 시간차를 두어 매매 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프로 D선이 프로 K선이 프로 D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을 하게 되면 한번 그려볼까요? 프로 D선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 K선을 평균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프로 D선이라고 한다면 프로 K선이 이렇게 좀 더 빨리 움직일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는 매도,
여기가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가 프로케이선. 이런 것이 프로디선. 완만하게 움직이는 선이 프로케이선을 이동평균한 선 프로디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매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ML을 이동평균선 할 때 ML은 보통 프로케이선은 5일이라고 한다면 프로디는 3일, 프로케이선을 10일로 잡으면 프로디선은 5일, 프로케이선을 16일로 잡으면 프로디선을 7일, 30일이면 10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는 스토캐스틱 지표를 개발한 조지 레인이 적당하다고 밝힌 수치에 불과하고, 이러한 수치들은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기간은 5, 또 이것은 프로케이선은 기간은 5일, 프로K는 3, 프로D는 3, 이렇게 얼마든지 이 수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 우리 한번 만약에 이게 영문인데 영문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요 바탕 화면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표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쭉 내리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알파벳이 S로 시작을 하죠. 따라 쭉 내리다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요 아래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수치가 프로D는 여기 수치가 5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프로K는 12, 5 이런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바꾸고자 한다라면 여기에 놓고 이 수치에 놓고 마우스의 왼쪽에 더블 클릭을 딱딱 하게 되면 이렇게 지표 설정, 삼성전자 어떤 스토캐스틱 1, 12, 스토캐스틱 2, 5, 스토캐스틱 3 이렇게 얼마든지 이와 같이 놓고 이렇게 3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우고 하나 정도, 여기는 그냥 하나 또 없으니까 하나 스토캐스틱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기간 값의 의미를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 프로K를 5, 패스트 프로D는 3. 요 앞에 숫자 5는 프로K의 기간을 5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고, 요 뒤에 있는 3은 프로D의 기간을 3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5, 3, 때로는 15, 16, 7 여러분께서는 많은 수치를 바꿔가면서 종목에 따라 바꿔가면서 자기한테 최적의 수치를 설정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값이란 주가 사이클의 기간을 의미하고 5일의 기간을 사용한다면 5일간의 주가 사이클을 이용하는 것이고 5일이면 상당히 짧지요. 그러니까 파동원 사이클은 대단히 빨리 움직일 것이에요. 10일이란 기간을 사용한다면 10일 단위의 주가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간값이 크면 장기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뜻이고 짧으면 단기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단기 매매분들은 분봉에서도 확인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에요. 단기 매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을 사용할 것이고 요거를 좀 더 수치를 낮추면 되겠죠. 중장기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이 수치를 30과 15로 한다든지 다소 긴 기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고 해서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 적용을 해가면서 어떨 때 매수 매도에 이용을 하는지 스토캐스틱을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리에 치중을 하고 스토캐스틱은 최고 가격에서 최저 가격을 뺀 것을 분모로 한다. 분자는 현재의 주가에서 어떠한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뺀 이렇게 비율, 백분율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조지표다. 그리고 프로 K선은 무엇이고 프로 D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또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도 해보았고, 만약에 스토캐스틱의 80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8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 과매수 영역, 이제 언젠가는 다시 주가가 밀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스토캐스틱의 수치가 대단히 10, 30 미만이 되게 되면 과매도 영역이라고 해서 물웅덩이 영역, 다시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은 원리하고 간단한 계산, 프로 K선, 프로 D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용, 그리고 우리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또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3일절이죠. 날짜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휴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